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보는 랭킹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거래소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시죠. 이번 주에는 낙폭주와 테마주가 같이 움직인 투트랙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떨까? 일단은 뭐 크게 양상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죠. 종목들 패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소형 건설사단에서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호건설 우선주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도드라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이재명 테마주라던가 오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테마주들 단의 하락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도 체킹이 되는데요. 동원금속이나 지능기업 같은 종목들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현재 시현하고 있습니다. 효성학도 보시면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은데요. 특수가스 매각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수가스 사업부를 효성 TNC에 매각한다는 뉴스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호재로 받아들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 51,500원단까지 주가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종목 보시면은 금호전기가 또 랭킹이 되네요. 요즘 뭐 두 자릿수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건설주와 함께 올라옵니다. 오늘 몇몇 경협주들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양이 또 사우디 쪽에서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양의 주가는 10%.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부진한데요. 금양은 수주뉴스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 더존비전 오늘 좋습니다. 주가 7.8%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지금 안랩과 써니전자, 안철수 테마주, 오세훈 시장 테마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가 단계 과열 주의보가 시장에서 발동이 됐는데 차익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스타코 오늘 반락합니다. 오늘 거래 재개됐는데 이스타코가 9.8%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 한두 달이면 정치적인 혼란이 이제는 정리가 될 거라는 오늘 멘트가 있었는데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단기간에 상승이 있었고요. 써니전자 주가도 7.5%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은 역시나 좀 테마주 단에서 움직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테마주 많이 보이네요. 형세엘리트, 오리엔트 바이오 체크가 되고 있고 LNF가 사이즈가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순위 안에 랭킹이 됩니다. LNF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실적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게 되면서 5.5% 내림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어떤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펼지 모른다라는 변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었던 종목인데 실적 컨센이 안 좋아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종합기술도 6.9% 내림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영애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애 전문가입니다. 네, 1,000억 미만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에 많아서 역시나 오늘도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가 쉽지 않은 자인 것 같거든요. 특징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하루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또 내일 탄핵 표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뭐 어제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제 주말간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시장이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쉬어갈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매매를 활발히 한다라기보다는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또 하락, 그 다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오후장에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혹은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여러 2차전지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나 에코표로 BM, 뭐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수급 들어가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그야말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또 약간의 반등이 나온 것은 같은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이 시장이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때가 있죠. 저번 주에 비상계엄 이슈가 있고 나서 하락을 했었던 것을 그대로 돌려놨다라는 것을 다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발현이 됐고,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상승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까지 대형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가 약간은 발현이 된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언가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추가적인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주말간의 탄핵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 사실 우리가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1,430원 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뭐 탄핵 표결이 이번 주에 또 이제 가결로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의 불확실성도 약간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이제 뭐 코스피를 예로 들면 2,500선에서 2,550선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차례 또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는 트라이 정도는 해줄 겁니다. 그 정도의 상승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결 시에는 1차 저항 구간을 뚫어내려는 시도,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저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접근은 조금 이제 보수적이다라는 점. 특히나 어제 2차전지가 강하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정말로 저가를 잡았나라고 생각을 또 다들 많이 하실 겁니다. 시장이 분명하게 저가가 확인이 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도 여전히 살아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뭐 비상계엄령 터지기 전에 시장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전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또 우려감이 나타났었고, 아직까지 사실 또 그 부분이 해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주말간에 탄핵 표결이 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서 상승 제한은 어찌됐든 트럼프 임기가 1월 말에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살짝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또 압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압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은 확실한 이 수급 혹은 무언가 모멘텀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형주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무언가 확실한 이 수급이 좀 들어와 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지금 그 외에도 사실 현재 시장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실적주들은 또 충분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히려 또 저가 매수 준비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하락 종목 중에서는 오늘 약간 조정 나오고 있는 조선주들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조선주들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매하기 쉬운 섹터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수혜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수주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높은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다시 써버려서 지금 또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저는 신고가 부분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주들은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 쉬어가는 구간을 주고 저가 매수 기회를 준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가 또 신고가 달성하면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저가 매수 기회 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신고가의 달성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미리 접근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 현재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조선주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가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조선주들이 접근해서 모아가는 매매 전략으로 또 진행을 하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도 훌륭하죠. 그다음에 또 트럼프에 대한 수혜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 잡으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게 조선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매매 방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코스닥 이야기할 때 추가적으로 또 종목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현재 시장은 무언가 저가 매수 매력도가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 전략을 다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마 매매하시면서 낙폭주 안에서도 변별력이 갖춰질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관세 리스크는 적으면서 수주 그리고 실적과 수급이 좋아야 된다고 하네요. 이거가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게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강한데요. 링크드가 정적 VI가 오늘 한번 발동이 됐습니다. 이틀째 연상 도전하고 있고요. 액션스퀘어도 이슈가 어제 있었죠. 올라왔는데 연상 도전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종 관련주가 오늘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마약성 진통제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으로 출발했다가 지켜내고 있는 구간 KPM테크까지 비보종 관련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실까요? 6위부터 10위권 보시면 역시나 비보종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알리코제약의 순위권에 있었는데 조금 나갔나 보네요. 이런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전에서는 RT캐스트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오고 있고 그 밖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조금 개별주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코아시아 CM, 클리노믹스 그리고 사이토젠 같은 종목들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밀리는 쪽 보실까요? 오늘 밀리는 쪽은 역시나 차익 매물을 소화하느라 좀 바쁜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과열차게 올라왔던 테마주단이 오늘 조정받습니다. 디젠스가 1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권의 잠룡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어제 조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함께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조정받습니다. PM풍년의 주가는 11%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보시면은 뭐 SL에너지, 이미지스, 노머스 같은 종목들도 낙폭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모습들도 함께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KCS의 주가도 8% 넘어가는 하락 흐름. 그 밖에 오늘 엔캠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 약한 모습인데요. 엔캠의 주가는 8.3% 내림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잡아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모아가면 좋겠다 싶었던 게 이제 또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이제 또 이 시장에서 좋다라고 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또 앞으로 한 3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10%는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또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스페이스X에 약 3천억 정도의 부품 수주를 또 따내온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한 몫을 어느 정도는 또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ESS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또 꼽히면서 지금 ESS 쪽으로도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또 이제 수익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내년까지 확실한 이 실적 성장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어느 정도 이거 모아가면은 이거 좀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워낙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이제 어제부터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번 나는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측면이 좀 강해서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데
주가가 여전히 저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지 시스템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모아가면은 또 좋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엑스게이트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구글이 또 이제 양자 칩 윌로우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발현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레이딩에 대한 먹거리도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뭔가 이제 저가 매수, 실적주에 대한 뭔가 이제 저평가주 이런 종목군들을 또 이제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현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엑스게이트나 혹은 이제 우리로 같은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강조를 또 많이 드렸습니다. 점상 방송 시간이었죠. 아톤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 후발주자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제 점상 방송에서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매우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비단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AI 쪽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대표적으로 하이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지금 양자 컴퓨터나 혹은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보게 되면 물량 자체가 워낙에 강력합니다. 보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온 수급이 일전에 들어갔던 수급들을 다 삼켜버릴 만큼 들어오고 있죠. 그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AI 대장 큰형이 가장 강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3빌리언 같은 이러한 이제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톤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가 강하니까 후발주자 중에 신규 상장주 중에 또 가장 신규 상장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톤도 어제 더 갈 거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강력한 수급이 바탕이 되는 종목군들은 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투자와 트레이딩으로 나뉘는 건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들 앞으로 좀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데 눌려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모아 나가면 우리 시장이 지금 저가로 많이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푸근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정치 테마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정치 테마가 지금 그저께부터 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약간의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트럼프, 머스크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이 넘어가는 거고 지금 당장에 AI랑 양자 컴퓨터 쪽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어제 AI랑 양자 쪽에 또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아톤이랑 3빌리언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말간의 탄핵 표결 이슈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그에 따라서 또 이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것이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시장의 상승 트리거가 크게 부재하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상승폭은 엄청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잘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지켜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군을 많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대형주를 투자하기에는 반신반의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쪽에서 수급이 살아있고 그리고 후발주자도 오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트레이딩에 조금 더 유리한 권역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참고해보시면 되겠네요.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